안녕하세요. 75세 된 김혜숙입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40년 넘게 살았는데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제 딸이 저한테 손주 2명을 맡기고는 양육비는 한 푼도 안 주면서 오히려 생활비까지 달라고 하니까 저도 이제 한계가 와서 콘도 2채를 다 팔겠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딸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처음부터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딸이 5살 때 이민을 왔어요. 남편이랑 저랑 정말 악착같이 살았죠.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영어가 안 되니까 택시 운전을 했고, 저는 처음엔 봉제 공장에서 재봉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한인마트에서 계산원을 했어요. 그렇게 40년을 살면서 콘도 2채를 샀어요. 하나는 저희가 살 2베드룸이고 다른 하나는 1베드룸인데 임대를 주고 있었죠. 딸은 정말 예쁘게 키웠어요. 대학도 보내고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도 다 됐고요. 그 애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데 처음에는 잘 안 됐지만 지금은 그럭저럭 벌어먹고 살 정도는 돼요. 그런데 2년 전에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택시 운전하다가 심근경색이 와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3일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정말 힘들었죠.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영어도 시원찮은데 보험 처리며 이런저런 일들을 다 혼자 해야 하니까 얼마나 막막했는지 몰라요. 그때 딸이 많이 도와줬어요. 장례식도 치러주고 각종 서류 정리도 해주고요. 생명보험금도 15만 달러 나왔는데 딸이 다 처리해줬거든요. 그러면서 딸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남편이랑 잘 안 된다고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고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딸이 힘들어하니까 위로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괜찮다, 엄마가 있잖아, 이렇게 말했죠. 그러다가 남편 돌아가시고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딸이 정말로 이혼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 미안한데 애들 좀 봐줄 수 있어? 내가 일해야 하는데 애들 맡길 데가 없어. 임시로 몇 달만 도와줘. 첫째가 그때 10살이고 둘째가 6살이었어요. 손주들이니까 당연히 봐줘야죠. 게다가 딸이 힘든 상황이니까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몇 달이 1년이 되고 1년이 2년이 됐어요. 딸은 그 사이에 캐나다 사람이랑 재혼까지 했는데 손주들은 계속 저한테 맡겨놓고 있어요. 처음엔 그래도 이해하려고 했어요. 새 남편이 아직 애들이랑 어색할 수도 있고 딸도 새로운 결혼 생활에 적응하느라 바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돈이었어요. 손주 2명을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아침에 학교 보낼 때 점심도 사줘야 하고 방과 후에 간식도 사줘야 하고 저녁도 해줘야 하고요. 학용품도 사줘야 하고 옷도 사줘야 하죠. 한 달에 800달러는 기본으로 들어가요. 제 수입이 얼마인지 아세요?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 받는 연금이 CPP랑 OAS 합쳐서 1,480달러예요. 거기다 콘도 하나 임대 주는 게 2,200달러니까 한 달에 3,680달러 들어와요. 제 생활비만 해도 2,500달러는 들어가거든요. 콘도 관리비랑 보험료 합치면 900달러 더 나가고요. 그러면 원래도 280달러밖에 남지 않았는데 손주들 때문에 800달러가 더 나가니까 완전히 적자예요. 처음에는 남편 생명보험금이 있어서 그걸로 메꿨어요. 그런데 그것도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 8만 달러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딸한테 말했어요. 민정아, 엄마가 애들 봐주는 건 좋은데 양육비 좀 줄 수 없니? 엄마도 살기가 빠듯해. 그랬더니 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엄마, 나도 돈이 없어. 새 남편이 애들을 자기 자식으로 안 봐서 양육비도 안 주고 전 남편한테 받는 것도 얼마 안 돼. 부동산 일도 요즘 안 되고 있어서 정말 힘들어. 그러면서 오히려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는 콘도도 2채나 있고 보험금도 받았으니까 괜찮잖아. 그리고 애들 키우는 게 투자 아니야? 나중에 애들이 크면 엄마한테 효도할 거잖아.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투자요? 제가 75살인데 손주들이 커서 효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요? 그때까지 제가 살아있을지도 모르는데요. 게다가 딸은 재혼해서 새 남편이랑 잘 살고 있어요. 새 집도 얻어서 이사까지 갔는데 손주들은 여전히 저한테 맡겨놓고 있고요. 그러면서 작년부터는 아예 뻔뻔하게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엄마, 생활비 좀 도와줄 수 있어? 새 집 렌트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힘들어. 한 달에 1,000달러만 도와줘. 1,000달러요. 그것도 모자라서 양육비까지 안 주면서 생활비까지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딸이니까요. 그런데 제 건강이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당뇨가 있는데 스트레스 때문인지 혈당이 자꾸 올라가더라고요. 이제는 인슐린까지 맞아야 해요. 무릎도 아프고요. 관절염이 심해져서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손주들 아침에 학교 보내고 저녁에 데리러 가고 하루 종일 돌봐주는 게 정말 힘들어요.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무리하지 말라고요. 75살 나이에 어린 애들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저도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딸한테 진짜 진지하게 말했어요. 민정아, 엄마가 이제 나이도 많고 몸도 아픈데 애들 돌보는 게 너무 힘들어. 양육비라도 좀 줄 수 없니? 아니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 그랬더니 딸이 짜증을 내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는 왜 이렇게 돈 얘기만 해? 애들이 엄마 손주잖아. 그리고 엄마가 뭘 그렇게 아껴? 어차피 나중에는 다 내 거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머리가 핑 돌았어요. 내 콘도가 나중에는 다 딸 거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지 못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그럼 엄마가 콘도 2채 다 팔아서 시니어 홈 들어갈 거야. 애들도 이제 안 봐줄 거고 돈도 앞으로 한 푼도 안 줄 거야. 그랬더니 딸이 갑자기 태도가 바뀌더라고요. 엄마,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해? 나도 돈이 생기면 줄 거야. 조금만 기다려봐.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임대용 콘도부터 먼저 팔았어요. 55만 달러에 팔렸거든요. 부동산 수수료 빼고 52만 달러 받았어요. 그리고 딸한테 말했어요. 이제부터 애들 돌봄은 한 달 더만 해줄 테니까 그동안 다른 방법을 찾아. 그리고 엄마가 살고 있는 콘도도 팔 거야. 딸이 그제서야 심각하게 받아들이나 봐요. 울면서 빌더라고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 콘도 팔지 마. 내가 양육비 줄게. 하지만 저는 이미 믿음이 안 가요. 2년 동안 계속 나중에 줄게, 돈 생기면 줄게 하더니 결국 한 푼도 안 줬잖아요. 게다가 제 새 남편까지 와서 말하더라고요. 자기가 애들을 키우기는 어렵지만 주말에는 데려가겠다고요. 주말에요? 주중에는 계속 저한테 맡기고 주말만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까지 2년 동안 한 번도 안 데려갔으면서요.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아니야, 이미 늦었어. 엄마 나이가 몇 살인데 언제까지 애들 키우라고 그래? 그리고 실제로 거주용 콘도도 매물로 내놨어요. 부동산 중개업체에 의뢰했는데 70만 달러 정도에 팔릴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딸이 정말 난리가 났어요. 교회에 있는 어른들한테까지 찾아가서 말리라고 하고 심지어는 제 친구들한테까지 전화해서 말리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어요. 콘도 2채 다 팔면 120만 달러 정도 생겨요. 거기다 제가 지금까지 모아둔 8만 달러까지 하면 130만 달러가 되죠. 이 돈으로 시니어 홈에 들어가면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아니면 작은 아파트를 렌트해서 혼자 살 수도 있고요. 제가 계산해 봤는데 130만 달러를 GIC에 넣으면 지금 이자율로 연간 6만 달러 정도 나와요. 월로 치면 5천 달러죠. 제 연금 1,480달러까지 합치면 월 6,480달러예요. 이 정도면 좋은 시니어 홈에서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딸은 지금도 계속 찾아와서 빌고 있어요. 손주들도 데리고 와서 할머니 가지 마세요 하면서 울고요. 솔직히 손주들은 정말 예뻐요. 2년 동안 키웠으니까 제 자식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저도 이제 한계예요. 75살에 당뇨에 관절염까지 있는데 언제까지 어린 애들 키울 수 있겠어요? 게다가 제가 쓰러지기라도 하면 누가 책임져요? 딸은 자기 새로운 인생 사느라 바쁘고 저는 혼자서 다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딸이 저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엄마니까 당연히 손주 봐줘야 하고 엄마니까 당연히 돈도 대줘야 하고 엄마 재산은 어차피 나중에 자기 거니까 함부로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도 딸이 예쁘지만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죠. 제가 이민 와서 40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남편이랑 둘이서 뼈 빠지게 일해서 콘도 2채 마련했고 딸 대학 등록금까지 다 됐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제가 살 돈까지 달라고 하면 저는 뭘 먹고 살라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자식한테 폐 끼치기 싫어서 열심히 모은 돈인데 그것마저 다 써버리면 나중에 정말 자식한테 의존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정말 단호하게 선을 그었어요. 지난주에 딸한테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민정아, 엄마가 콘도 팔아서 시니어 홈 들어가는 게 확정됐어. 다음 달까지 애들 데려가. 그리고 앞으로는 경제적인 도움 요청하지 마. 딸이 그때 정말 울면서 빌더라고요. 엄마, 내가 정말 잘못했어. 앞으로는 양육비도 줄게. 월 $500씩 줄게. 그러니까 콘도 팔지 마.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안 된다고 했어요. $500요? 지금까지 2년 동안 한 푼도 안 주더니 이제 와서 $500요? 제가 한 달에 $800씩 쓰고 있다고 했는데 $500만 주겠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약속을 어겼는데요. 임시로 몇 달만 하더니 2년째고 돈 생기면 줄게 하더니 한 푼도 안 주고 나중에 효도할게 하더니 오히려 생활비까지 달라고 하고요. 더 이상은 안 돼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제 제 노후를 생각해야 할 나이예요. 75살이면 평균 수명까지 10년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 10년이라도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손주들 학교 보낼 준비하고 낮에는 빨래하고 집안일하고 저녁에는 또 데리러 가고 저녁 해주고 밤에는 숙제 봐주고요. 이런 생활을 언제까지 해야 해요? 제 친구들은 다들 자유롭게 살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오후에는 친구들이랑 만나서 차도 마시고 저녁에는 교회 모임도 나가고요. 근데 저는 손주들 때문에 그런 것도 못해요. 특히 힘든 게 건강 관리예요. 당뇨가 있어서 규칙적으로 식사해야 하는데 손주들 먹이느라 제 식사는 대충 하게 돼요. 운동도 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요. 의사가 매일 30분씩 걸으라고 했는데 손주들 돌보느라 그것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혈당도 자꾸 올라가고 무릎도 더 아파지고요. 이대로 가다가는 제가 먼저 쓰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딸한테 말했어요. 베이비시터라도 구해서 일주일에 하루라도 제가 쉴 수 있게 해달라고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베이비시터 비용이 하루에 $150야. 한 달이면 $600인데 그 돈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는 집에만 있으면 되잖아. 애들이 학교 갔다 오면 되는 거고 그렇게 힘들지도 않을 텐데. 힘들지 않다고요? 12살, 8살 애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아세요? 첫째는 사춘기라고 할머니 말 안 듣고 대들고 둘째는 아직 어려서 계속 관심 끌려고 하고요. 숙제도 안 하고 게임만 하려고 하고 친구들이랑 놀러 가겠다고 하고 학용품 사달라고 하고 옷 사달라고 하고요. 그런 걸 다 제가 감당해야 해요. 게다가 애들이 아플 때는 정말 힘들어요. 감기 걸리면 병원 데려가야 하고 열나면 밤새워서 봐줘야 하고요. 작년 겨울에 둘째가 독감에 걸렸을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일주일 동안 밤잠을 못 잤거든요. 그때 딸한테 전화해서 도움 요청했더니 엄마 미안해. 나도 감기 걸릴까봐 무서워. 조금만 더 봐줘 하더라고요. 자기 아이인데 감기 걸릴까봐 무섭다고요. 그때 정말 서운했어요. 그리고 손주들도 이제는 저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할머니는 당연히 자기들을 돌봐주는 사람이고 할머니는 당연히 간식도 사주고 용돈도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고맙다는 말도 잘 안 하고 가끔 친구들이랑 놀러 가겠다고 하면서 할머니한테 짜증내기도 해요. 할머니는 왜 그렇게 걱정이 많아? 친구들 할머니는 안 그러는데. 이런 말 들으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제가 걱정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애들이 다치거나 사고라도 나면 제가 책임져야 하는데요. 하지만 애들은 그런 걸 모르죠.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할머니가 대신 키워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마음 아프지만 선을 그었어요. 콘도 계약이 다음 달에 완료돼요. 그러면 저는 시니어 홈을 알아볼 거예요. 한인들이 많이 사는 시니어 홈도 있더라고요. 거기는 한국 음식도 나오고 한국말도 통하고요. 월 $3,500 정도면 들어갈 수 있대요. 제 수입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거기서는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식사도 제공해 주니까 편할 것 같아요. 무엇보다 제 또래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외롭지도 않을 것 같고요. 운동시설도 있고 각종 프로그램도 있어서 건강 관리하기도 좋을 것 같아요. 딸은 아직도 마음을 못 바꾸고 있어요. 어제도 와서 울면서 빌더라고요. 엄마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어.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 하지만 저는 이미 신뢰가 깨져버렸어요. 2년 동안 계속 미안해 달라지게 했는데 결국 달라진 건 하나도 없었거든요. 오히려 더 뻔뻔해졌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제 딸에 대한 기대를 접었어요.
딸이 행복하게 살면 됐지 저까지 챙겨줄 거라고는 기대 안 해요. 새 남편이랑 잘 살고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다만 제 노후는 제가 알아서 할 거예요. 딸한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 거예요. 그게 서로한테 좋은 것 같아요. 교회 분들 중에서도 의견이 나뉘어요. 어떤 분들은 혈육인데 그래도 봐줘야 하는 거 아니냐 하시고 어떤 분들은 나이 들어서 무리하지 말라 하시고요. 하지만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물론 손주들이 그리울 거예요. 2년 동안 정말 많이 애착이 생겼거든요.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애들도 이제는 엄마 아빠랑 살아야 해요. 할머니한테만 의존하지 말고 자기 부모와 유대 관계를 만들어야 하고요. 딸도 이제는 진짜 엄마가 되어야 해요. 할머니한테 다 맡기고 자기는 편하게 살려고만 하지 말고 진짜 책임감을 가져야 해요. 그리고 저도 제 인생을 살 권리가 있어요. 75살까지 남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앞으로 남은 시간은 제가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시니어 홈에 들어가면 새로운 분들도 만나고 새로운 취미도 배우고 건강 관리도 제대로 하고 싶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고 싶어요. 지금까지는 매일 걱정이었어요. 손주들 안전은 괜찮을까? 딸은 언제 양육비를 줄까? 제 건강은 괜찮을까? 돈은 언제까지 버틸까? 이런 걱정들을 하루도 빠짐없이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걱정 안 하고 살고 싶어요. 제 또래 분들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물론 딸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제가 계속 양보하고 희생하면 딸은 평생 저를 당연하게 생각할 거예요. 이번 기회에 딸도 정신을 차리고 진짜 독립적인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중에라도 딸이 진짜로 변해서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될 수 있다면 좋겠어요.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챙겨주고 존중해주는 그런 관계 말이에요. 손주들하고도 나중에 다시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어리니까 이해 못하지만 나중에 크면 할머니 마음을 알 거예요. 할머니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할머니도 할머니 나름의 삶이 있다는 걸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때 되면 진짜 서로 사랑하는 할머니와 손주 관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의무감으로 돌봐주는 관계였다면 나중에는 정말 그리워서 만나는 관계가 될 수 있겠죠. 어쨌든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나이 들어서도 자기 결정권을 포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희생해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여야 진짜 가족이죠.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고 받기만 하는 건 건강한 관계가 아니에요. 저도 이번 일을 통해서 많이 배웠어요. 사랑과 희생은 다르다는 걸요. 진짜 사랑은 서로를 위하는 거지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게 아니거든요. 딸을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어요. 딸이 진짜 어른이 되길 바라면서요. 그리고 저도 이제는 제 인생을 살 거예요.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시니어 홈에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거예요. 그동안 못 해본 일들도 해보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새로운 취미도 배워보고 싶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스트레스 없이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뭘 하고 놀까? 이런 생각하면서 살고 싶어요. 애들은 안전할까? 딸은 언제 연락할까? 이런 걱정 말고요. 제 또래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녀한테 너무 많이 주다 보니까 당연하게 여겨지고 정작 본인은 힘들어지는 경우요. 그런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 들어서도 자기 권리는 지켜야 한다고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희생할 필요는 없어요. 서로 존중하는 선에서 도와주되 일방적인 착취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더욱 신중해야 해요. 노후 자금은 함부로 쓰면 안 되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딸이 어려우니까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도움과 착취는 다르죠. 진짜 어려울 때 한두 번 도와주는 건 가족이니까 당연해요. 하지만 계속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라고 하는 건 착취예요. 그리고 나이 들수록 건강이 가장 중요해요. 돈이 있어도 건강이 없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저도 손주들 돌보느라 건강을 많이 해쳤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당뇨도 악화됐고 무리해서 무릎도 더 아파졌고요. 다행히 아직 회복할 수 있는 나이라서 다행이지만 몇 년 더 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이번 결정이 맞다고 생각해요. 콘도 매각 계약이 다음 주에 최종 완료돼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니어 홈을 알아볼 거예요. 여러 곳을 둘러보고 가장 좋은 곳으로 정할 거예요.
한국 음식 나오는 곳, 한국말 통하는 곳, 의료 서비스 좋은 곳으로요. 딸은 아직도 포기 안 하고 있어요. 어제도 와서 진짜 마지막이라면서 빌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바뀌지 않을 거예요. 이미 충분히 기회를 줬거든요. 2년이면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 동안 딸이 정말 변하려고 했다면 벌써 변했을 거예요. 지금 와서 급하게 변하겠다고 하는 건 콘도 팔린다니까 급해서 그러는 거겠죠. 진심으로 변하려는 게 아니라 당장 위기를 모면하려는 거예요. 그런 변화는 오래가지 않아요. 얼마 지나면 또 원래대로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했어요. 딸은 딸대로 살고 저는 저대로 살 거예요. 서로 간섭하지 말고 독립적으로 살면서 가끔 안부나 묻는 정도의 관계가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가까워서 서로 상처 주는 것보다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나을 것 같아요. 시니어 홈에 들어가면 딸이 보고 싶을 때 찾아올 수도 있고 저도 가끔 딸이 보고 싶으면 연락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더 이상 일방적으로 주는 관계는 안 될 거예요.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되어야 해요. 제가 아픈데 딸이 병원에 데려다 주기도 하고 딸이 힘들 때 제가 조언해 주기도 하고 그런 평등한 관계 말이에요. 지금처럼 저만 일방적으로 주는 관계가 아니라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딸도 정신 차리는데 시간이 필요할 테고 저도 마음의 상처가 아무는데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언젠가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때까지는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제 마음은 한편으로는 서운하고 화가 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홀가분해요. 드디어 제 인생을 살 수 있게 됐으니까요. 75살의 새로운 시작이라니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건강만 잘 관리하면 10년은 더 살 수 있을 테니까 그 10년은 정말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고 싶어요. 손주들도 가끔은 그리울 거예요. 2년 동안 정말 많이 애착이 생겼거든요. 하지만 그리움과 책임은 다르죠. 그리우면 가끔 만나면 되는 거고 평생 책임질 필요는 없는 거예요. 애들도 이제는 정말 부모와 살아야 해요. 할머니한테만 의존하지 말고요. 그게 애들한테도 좋은 일이에요. 엄마 아빠와 더 가까워질 수 있을 테니까요. 어쨌든 제 결정은 확고해요. 다음 달이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너무 매정하다 하실 수도 있고 당연한 선택이다 하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저는 제 선택에 자신이 있어요. 이게 저한테도 딸한테도 손주들한테도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서로 당연하게 여기는 관계에서 벗어나서 진짜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가 될 수 있는 기회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 딸을 도와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처럼 무리해서 건강해지면 나중에는 오히려 딸한테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선택이 모든 면에서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용기를 내서 건강한 경계선을 그으시길 바라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희생할 필요는 없어요. 나이 들어서도 자기 인생을 살 권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진짜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는 거예요. 일방적인 희생은 사랑이 아니라 의존을 만들 뿐이에요.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라도 때로는 단호한 결정이 필요해요. 비록 당장은 아프고 힘들어도 장기적으로는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거든요. 저도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정말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확신해요. 이게 맞는 길이라고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용기를 낸 제 자신이 자랑스러워요. 75살에도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게 대견하고요. 앞으로의 인생이 기대돼요. 시니어 홈에서 어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지,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지 정말 궁금해요. 딸과 손주들도 언젠가는 제 마음을 이해해 줄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더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이별이지만 언젠가는 더 좋은 재회가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저는 제 인생을 열심히 살아보려고 해요. 75세의 새로운 시작이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도 저처럼 용기 내시길 바라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을 필요는 없어요. 건강한 경계선을 그어야 진짜 가족이 될 수 있거든요. 저는 이제 정말 제 인생을 살아보려고 해요. 75살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됩니다.